154. 자, 53회 공통인 접선에는 별표를 좀 2개 좀 치겠습니다. 자, 접선이라는 파트에서 기출문제에서 아주 많이 써먹는 내용이야. 아마 접선이 시험 범위에 있으면 한 문제는 꼭 나오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제 공통 그리고 접선 이런 말을 좀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원이 몇 개? 자, 원이 2개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에다 내가 접선을 그어볼 수 있지? 그 접선은 몇 개나 그을 수 있니? 여기다가 2개? 졸라 많이 그을 수 있죠? 무수히 그을 수 있어. 근데 그 접선 중에 여기도 접하는 접선을 그으세요 라고 하면 많지 않지. 간단히 말하면 둘 다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접선을 뭐라고 불러?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 일단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 공통 접선 몇 개 생길까? 4개. 어떻게 4개니?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기는 접선 하나 보이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접선도 보이니? 자, 2개가 되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사실 여기에 2개 더 있지. 어떻게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기는 접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접선도 있겠죠. 됐나? 어쨌든 접선 몇 개? 4개가 둘 다에 동시에 접하는 애. 이런 애를 우리 무슨 접선이라고 부른다? 공통 접선이라고 부른다. 노란 애들을 두 원의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이를 지나가는 애를 내접선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말도 나중에 이제 뭐 나온다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어쨌든 공통인 접선인 말은 식이 몇 개 나올까? 아니 식이 몇 개 나올까? 공통인 접선이라는 문제를 풀 때 2개 나오고 그 2개 모두에 접하는 애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공통인 접선이라는 얘기겠죠.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풀면서 뭐 왼쪽에 이제 그게 잘 서술되어 있긴 한데 뭐 거기 별표 같은 거 좀 이따 치도록 할게요. 자, 53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 보자. 자, fx라는 애가 있는데 그 fx가 x3승 플러스 ax gx라는 애도 보이죠? 식이 2개 있네요. gx는 뭐냐면 bx제곱 더하기 c. 자, 얘네 두 곡선이 어디를 지나고? 1,0. 자, 그럼 해놔보자. 1,0을 지나고라고 했으면 f가 지난다는 소리야? g가 지난다는 소리야? 둘 다 지난다는 소리야? 이거 복수죠? 두 곡선 뭐뭐가 점 거기를 지나고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요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네. 아, 얘는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 다 들어가는구나. 됐나? 그럼 1,0이라는 건 식을 몇 개 준 거야? 2개. f 몇은? A는 얼마고? 0이고 또 f 뭐는? g 뭐는?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 2개를 준 거 알겠니? 되죠? 미지수가 몇 개고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나왔으니까 뭐 많이 나왔네요. 그치? 자, 두 번째. 자, 밑줄 좀 치자.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자, 여기다 쌤이 예시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둘 다 몇 차 함수니? 하나는 3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가 둘이 1,0에서 뭐 한다? 만난다라는 걸 알아. 만난다라는 걸 알아. 그럼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너무 병신같이 생겼네.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1,0은 아마 이런 애겠죠. 됐나? 자, 3차 함수의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볼 수 있겠지. 어떤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스치듯이 지나가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도 요 노란 점에서 접선이 있겠지. 왜냐면
이 점을 둘 다 지나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접선이 있을 거고 얘도 여기서 접선이 있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쟤를 구해보면 쟤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란 소리지. 그럼 일반적으로 이 두 직선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어떤 공통인 접선을 만든다. 무슨 소리죠? 노란 애랑 빨간 애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저렇게 같을 수 있나? 어때야 같을까? 어때야 둘은 같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가 만난다고 하면 아니 교점이 있으면은 보통 한 애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맞죠? 그럼 이런 형태로 만날 때가 1,0이면 한쪽에서 생기는 직선은 분명히 이럴 거고 다른 쪽에서 생기는 접선은 그런 모양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두 직선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좀 잘 안 나오겠네, 상황이. 그쵸? 그럼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이해됐나? 받아들이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특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알려줄 건데 그걸 너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같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잘 봐. 자, 요 점을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점을. 자,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요 점이 1,0이라고 내가 가정했을 때 이 2차 함수는 1,0을 진하게 그려야겠지. 이해됐나? 근데 진하게 그리는데 그 점에서는 항상 이런 접선을 가져야만 해. 그러면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만 하냐?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돼, 안 돼?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니? 요 점에서 요 놈에서의 접선과 요 놈에서의 접선이 같기 위해서 둘이 이 점에서 뭐 해야 돼? 어떻게 만나야 돼? 아니 일반적으로 둘이 만나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 근데 이런 모양이면 여기서의 이 접선과 여기서의 이 접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만나서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야만 그 둘이 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치듯이 만난다를 좀 멋있게 뭐라 그러냐 수학에서 접한다라 그러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저 점에서 얘네 둘이 뭘 갖는다 그랬어? 공통인 접선. 즉 저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두씩 다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러려면 애초에 얘네 둘이 그 점에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나? 자,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에 좀 전에 밑줄 쳤니?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두 곡선은 1,0에서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이해하고 암기도 해주면 좋겠다. 공통인 접선은 언제만 생긴다? 접할 때. 미안 잠깐만 말을 조금 틀었는데 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이 생기려면 접한다는 소리야. 아까 그 원처럼 공통 접선인데 이제 하나는 여기서 접하고 하나는 여기서 접하는 거 말고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이 생기려면 어떤 모양이어야만 한다? 그 점에서 둘이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알겠니? 이해됐냐? 자, 그러면 그 말을 좀 멋있게 좀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두 곡선이, 자, 여기서 두 곡선이란 말은 직선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곡선이 보통 나오겠죠? 두 곡선이 접한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접한다고 하면 당연히 걔들의 무슨 점이 존재할까? 그러면 그 접점이 존재하겠죠? 접점이 존재. 접점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접점이 생기고 거기서 구한 두 접선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무슨 접선을 갖는다? 그 점에서 접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꼭 기억합시다. 알겠나? 다시 두 곡선이 접해. 그러면 당연히 그 접점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접점엔 뭐가 꼭 존재한다?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됐니? 자, 거꾸로 공통 접선이 존재한대. 그 말은 물론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그 말은 그 점에서 걔네끼리도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접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게 다 똑같은 말이겠죠? 됐나? 요 말이랑 요 말이랑 바꿔서 쓸 수도 있어.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왼쪽에 그 개념센이라고 돼 있고 밑에 중간에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지.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중간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개념센이라고 적힌 거 보이니? 거기에 두 곡선 FG가 어디서? A, B에서 자, 위에 접하면이 더 중요한 거죠. 직교하면은 따라오는 거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접하면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니? F에다 A는 거랑 G에다 A는 게 어떻다? B가 그 Y좌표죠?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둘의 미분계수 모두 어때야 돼? 그래, 미분계수가 뭐랑 똑같았어? 접선의 기울기. 근데 걔네들이 기울기가 어때야겠어? 그러니까 F'A랑 G'A가 서로 어떻다? 자, 그거는 꼭 외우기까지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공통 접선을 가지면 접점은 둘 다 대입해도 어때? 접점은 이쪽에 대입하든 이쪽에 대입하든 같아야겠죠? 두 번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얘랑 얘랑 서로 어떻다? 그 두 개를 이용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니? 계산만 합시다. 좀 전에 그러면 1,0을 여기 넣고 여기 넣은 거는 일단 지금 한번 한 거지. 접점은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그 둘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통해 하나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저식을 미분하고 1 대입한 것과 이식을 미분하고 1 대입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즉,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힌트는 F' 얼마? 1과 G' 1이 서로 어떻다? 즉, 식이 몇 개 생겼으니까? 3개 생겼으니까 이제 답은 낼 수 있겠죠. 자, 처음부터 합시다. 자, F1이 0이다라는 거를 통해 A를 구할 수 있겠네? 맞나? 그러면은 1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다가 1 대입한 것도 0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도 얼마다? 0이다. 그러면 A는 구했고 B는 뭐 한 번 더 구하면 되겠죠. 자, 두식 다 미분한 다음 1 대입합시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x 제곱 플러스 A. 자, 거기다 얼마 대입해야 돼? 1. 그러면 어떻게 되니? 3 더하기 A. 됐냐? 3x제곱 A. 3x제곱에 1 대입하면 3 되잖아. 그치? 3 더하기 A. 맞죠? 는. 자,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 2bx만 나오죠? 2bs가 아니고 2bx. 에다가 1 대입하면 2b. 좀 전에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2겠죠? 그럼 B 얼마? 1. 자, B가 1이면 C는? 이렇게 A, C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다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그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말은 그 점에서 걔네 둘 다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또는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말해도 그 점에서 뭐가 있다? 공통접선을 갖는다. 식을 3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접점은 여기 대입해도 된다. 여기 대입해도 된다. 거기서의 미분계수는 둘이 같다. 이렇게 식을 3개 뽑을 줄 알아야 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 전부 다였고요. 이 개념센 잘 밑에 있는 거 풀길 바라고, 그리고 프린트 나와줄 건데 열심히 좀 풀어와라. 이 중에 뭐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해오길 바라고. 금요일에 아마 또 바쁘지. 막 체육대회하고 5월 한 달이 아마 금방 갈 거야. 지금 한 달도 아니고 벌써 넘어왔네? 한 1, 2주 남았는데 요 1, 2주 너네도 너네 자신과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애들 되게 바쁘잖아. 그치? 그냥 그 와중에 살아남길 바래요. 하는 애들은 그 와중에 지 할 거 다 하잖아. 그 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중에도 물론 있지만 진짜 전교 1등, 2등 이런 애들 보면 그래 너네도 그런 애들이 돼야 되고 이상한 게 아니야. 주말에 너네 늦잠 잘 때 걔네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코 막고 막 공부하고 이러지 않아.
걔네도 똑같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 다 참여하거든. 걔네 막 왕따가 아니잖아 보통. 근데 하고 지 할 게 있으면 해. 그게 차이야. 숙제가 있으면 하고 또는 뭐 학원을 오고 또는 뭐 수행평가에 있었으면 그 전날 준비를 조금 하고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정도 하면 돼. 그러니까 아우 체육대회 했으니까 이번 주는 패스 이러면 이제 위에 대학도 패스 이렇게 안 됩니다. 아 노래 정리 별표 좀 찍게. 자 노래 정리라고 돼 있고 자 한 장 뒤에 뭐의 정리라고 돼 있니? 평균값의 정리라고 돼 있고요. 하나만 더 낄게. 여기에 자, 페이지가 어디냐면 190, 108, 미안해 110도 보자. 잠깐만 보고 돌아올게요. 자 110에 무슨 정리 있니? 사이값 정리 됐나? 이번에 시험 본 사람도 있죠. 사이값 정리. 자 어쨌든 사이값 정리 그리고 지금 배울 노래 정리 그 뒤에 평균값의 정리 요 세 개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세 개가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고 다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너네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종치기 전까지 요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값 정리랑 노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의미는 너네 아마 잘 모를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요 세 개 잘 기억하시고 노래 정리 플러스 사이값 정리까지 세 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후에 정리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는 뭐니? 누군가 쓸모 있는 걸 구해놓은 거야. 그리고 구해놓은 걸 너네는 뭐 하면 돼? 써먹으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거 C제곱과 같다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냥 그걸 써먹는 거야. 언제 써먹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이 때 그쵸?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 너네 뭐 하면 돼? 그 정리를 써먹으면 돼. 알겠죠? 이해되냐? 근데 문제는 뭐야? 언제 써먹냐를 너네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하나 외우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쵸? 그러니까는 언제 써먹는가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정리는 끝나. 근데 아마 사이값 정리 지난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국고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아마 대입만 해서 답만 띵 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잘 알길 바랍시다. 국고는 여기 안 배웠으니까 뭐 지금 하면 되겠죠. 사이값 정리. 자 언제 쓰는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항상 쓸 수 없죠? 항상 쓸 수 없지. 직각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라는 놈도 항상 쓸 수 없겠지. 됐나? 그 앞에 110페이지 봐도 되고요. 그냥 지금 여기만 봐도 돼. 상관없어요. 자 언제 쓰는가? 자,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쓸 때는 뭔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에서 쓸 거야. 다시 사이값 정리, 노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는 정리인데요. 그 확인할 때 함수는 잘 봐. 범위가 보통 존재하냐? 보통 x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는 제한이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리를 쓸 때 범위를 좀 제한해주면 좀 편하겠지. 너네한테도 이 함수 다 그려 라는 것보다 1부터 5까지만 그려 이게 낫잖아. 우리는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이렇게 보통 줄 거야.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건 구간인데 구간이라는 말은 범위죠.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야?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등호가 들어있는 거. 등호 안 들어있는 건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하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구간이라고 읽으면은 A부터 B 사이의 범위라는 뜻이야. A, B는 들어가고요. 뒤에 연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다? 어떤 함수에서? 연속 함수에서. 또는 얼마큼 잘라줬을 때 그 잘라준 부분이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사이값 정리라는 걸 사용하고 싶다면 걔네가 연속돼 있나를 봐야 돼. 끊겨 있으면 이거 못 써가 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FA와 FB가 다르다. A는 뭐고 B는 뭐지? A는 뭐고 B는 뭐야? 내가 설정한 구간의 맨 첫 번째 x값이 얼마고? A고 맨 끝값이 얼마야? 즉 FA와 FB는 무슨 뜻이니? 그 함수를 이만큼 잘랐을 때 맨 첫 번째 무슨 좌표와? Y좌표. 맨 끝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즉 양 끝값을 말하는 거야. 양 끝값의 Y좌표가 어떻다? 다르다. 이해되니? 자, 쌤이 함수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쓸 수 있다. 조건이 몇 개야? 두 개. 그 자른 그 사이에서 어때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맨 첫 번째 Y값과 맨 뒤에 Y값이 서로 어때야 돼? 자, 일단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달라 보이니? 네. 달라 보이죠?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고 쌤이 이렇게 자를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자, A부터 B 사이 연속 맞냐? 맞죠? 그러나 여기랑 여기랑 Y값이 서로 어때? 달라요. 같아요. 이차 함수라고 하면은 요건 같겠죠. 서로 내가 이렇게 그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은 같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없다. 이해됐나? 네. 사이값 정리는 언제 씁니까? 그 자른 구간에서 다 뭐여야 되고? 연속.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Y좌표가 어때야 돼? 양 끝에 다를 때 쓸 수 있습니다가 언제 씁니까야? 당연히 너네 외워야겠죠? 사이값 정리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는 자, 조금 쉬었다가 보시면 바로 시작합시다. 네. 녹화 시작했어. 자, 하기에 앞서서 일단 안내 한번 잠깐 하면 지금 내가 할 이 정리 3종 세트가 문제 풀 때 써먹는 수준으로만 익히는 건 아주 편해.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이값 정리 문제는 이렇게 푼다. 또는 로레 정리 문제는 이렇게 푼다. 평균값의 정리 문제는 이렇게 푼다. 라는 요령만 알면 아마 문제의 80%는 풀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남은 20%는 아예 못 풀어. 그래서 이 정리 3종 세트는 그냥 간단한 문제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너네가 사실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참 이건 언제 우리를 발목을 잡냐면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렵잖아. 그때 하나의 문항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너네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중상 이상이다라는 수학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을 잘 가져가야 되고요. 나는 중 또는 중하야 또는 수학은 최대 3등급까지만 맞으면 난 만족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풀이법만 익히면 돼. 요거는 너네가 잘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쌤이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이제 너네 비롯해서 다른 애들에게도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면서 가장 늦게 통달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실 물론 수학을 통달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수학자도 아니고.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온 어떤 주제가 예를 들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내가 가르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라든지 이 동네에서는 이것만 구하면 끝난다. 이런 게 있어. 척점의 x좌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며 이런 거를 다 이해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이해하게 돼. 근데 이 정리 3종 세트가 미적분 1에서 쌤이 공부한 부분 중에 가장 늦게 통달한 부분이야. 몇 년 안 됐습니다. 1년 됐나? 문제는 풀겠어. 문제는 풀어. 문제는 다 풀죠. 그러나 그걸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해내는 과정이 쌤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통달하기는 좀 뭐라고 하지? 발효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쌤도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평균값의 정리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쌤들도 많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요거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을 하면은 얼추 시간이 끝날 것 같아. 자, 하여튼
겁줬는데 어려운 거 맞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되고 자기 머릿속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확 된 겁니다. 다시. 자, 뿅뿅의 정리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우리 보고 써먹으세요라는 어떤 버튼이야. 근데 그 버튼을 누를 땐 조건이 필요하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일 때 그 버튼을 누르면 돼.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일어나는 일은 뭐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뿅뿅의 정리를 3개 배울 텐데 그 정리를 그 3개의 정리에 대해서 뭘 기억하면 되는가? 언제 써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써먹는가를 기억하면 돼. 그리고 그게 어려워. 하나 더. 써먹는 이유도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왜 쓰냐? 빗변 길이고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럴 때 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언제 쓸 수 있고 어떻게 쓰고 궁극적으로는 왜 쓰는가 같은 게 얘는 조금 더 어렵죠. 자, 겁 그만 주고 합시다. 자, 이제 뭐 배웠어? 사이값 정리를 언제 쓸 수 있는가를 배웠어. 사이값 정리란 어떤 범위를 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가 다 어때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양 끝값의 y값이 어때야 된다? 그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아니, 식이 나와 있다면 알 수 있죠. 이게 1이고 이게 5면 1이랑 뭐 대입해보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 같은 거면은 당연히 이어져 있다는 것도 알겠지.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고 그리고 숫자가 나와만 있다면 그 일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쓸 수 있구나, 쓸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요럴 때 쓰고요. 어떻게 씁니까? 또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적고 해석할게요. 분홍색 뭐라는 씁시다. 자, 이 두 줄을 해석하는 게 오늘 배울 정리 3종 세트의 시작이자 끝이야. 일단 볼게요. 자, 이 두 줄을 해석하면 끝나는데 이 해석이 보통 뭔지 모르고 넘어가. 일단 볼게요. 자, FC는 K를 만족하는, 자, 어쨌든 이거를 어떤 식이 써있네요. 근데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죠? 자, 만족하는 C라고 했을 때 이 C부터 좀 해석할게요. 자, 이 C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적어. 이건 아마 책에도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자, C는 여기다 적자. C는 여기다 적을게요. fx는 k의 실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시 fc는 k를 만족하는 c라고 했어. 근데 요 f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죠? x가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 원래 x였던 식을 보자면 fx는 k라는 식이겠지. 자, fx는 k라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쵸? fx는 보통 k가 아니고 얼마인 경우가 많죠. 방정식 풀 때 보면은 0인 경우가 있지. 근데 0이 아니어도 돼. 왜냐면 k 이하하면 되잖아. 어쨌든 그게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 k가 있는 거고요. 자, 요 x 자리에 들어간 애가 지금 누군 거야? 그래서 이 c를 뭐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fx는 k의 실근이 바로 c다 라고 읽을 줄. 됐나? 자, 두 번째 k의 정체도. 자, 요 k라는 놈은 뭐냐면요. fa와 fb 사이의 실수라는 애야.
자, 이 두 개를 갖고 문제를 좀 풀게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켜줄 테니 이 말을 통해 앞으로 그 그림을 이게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자, 지금 사이값 정리를 쓰려는 상황인데 사이값 정리를 쓰려는 애는 그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 안에서 이어져 있어야 하고 양쪽 끝에 y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을 그냥 아무거나 끊는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대충 끊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는 x가 얼마일 거고 여기는 x가 a일 거고요. 여기는 x가 얼마겠어? b겠죠. 자, 여기에 y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이 y좌표가 fb가 될 것이고 요 y좌표가 얼마냐면 fa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림 맞니? 맞죠? 맞죠. 자, 이러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요 하얀 애가 y는 fx 맞지? 맞아? 그럼 잘 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잘 들어. fx라는 애와 k의 교점과 같죠? 다시 이 말은 뭐랑 같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위에 적으면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이라는 말과 밑에 있는 이 말은 같다 다르다?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의 실근이라는 말은 fx에다가 누구만 그리면 돼? y는 k라는 애를 그리면 돼. y는 k는 이렇게 가로줄처럼 그리면 되는 애죠? 됐나? 자, 지금 설명이 좀 길어. 조금만 참어. 얘와 얘의 교점인데 k가 어떤 애야?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애야? 그러면 fa가 얘고 fb가 얘면 k는 어디다 그어야 돼? 얘네 둘의 사이에 이렇게 그어야 돼. 됐나? 자, 그럼 그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이런 애가 지금 내가 k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의 x 좌표들이 뭐냐면 이것의 교점이고요. 그게 이것의 실근이지. 그리고 문제는 그 실근을 뭐라고 불렀어? C라고 불렀어. 근데 그렇다면 C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지. 존재하니? 몇 개 존재? 근데 3개인지 4개인지 100개인지 몰라도 어쨌든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다시 이 말을 식으로 풀면 또는 그래프로 보면 개 쉽습니다. 편하게 해볼까?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y랑 여기 y가 다르대. 됐어? 근데 얘랑 얘 사이에 선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몇 번은 만난다? 그 뜻이야. 알겠어? 근데 그 뜻을 이렇게 말로 해놓은 거야. 알겠지?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너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0과 1 사이에 실근 있니? 이렇게 물어봐. 됐어?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구간을 말하죠. x가 0과 1 사이에는 수많은 분수가 있는데 그들 중에 얘의 근이 있니? 근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제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근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없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사이값 정리라는 걸 통해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나 봐봐. 자, 몇 사람 중에? 그럼 0이랑 1 사이는 항상 이어져 있나? 연속. 처음 x, y값이랑 끝 y값은 같니? 다르니? 0 대입하면 얼마죠? 0 대입하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0,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1 대입하면 조금 작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두 점 사이가 어떻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끊어짐 없이.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이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이렇게 해야 되죠. 실근이라고 하려면 미안. 자,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을 나한테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y는 얼마라는 함수야? 0이라는 함수고 걔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죠?
y는 0이 누구니 실제로 함수에서? x축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3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라고 읽어도 되냐? 근데 x축은 y값이 얼마야 지금? 근데 이 둘 y값이 얼마냐? 1하고 y죠. 그래서 x축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 맞죠? 자,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어야 되죠.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그러면 얘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이으면 어떤 모양을 그리든 x축과 최소 한 번은 만난다는 걸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여기서 저 숫자들 좀 봅시다. A, B가 여기서 누구로 바뀌었어? 0과 1. C가 누구야? 지금 잘 봐. C는 얘랑 얘죠. 구할 줄? 구해 안 구해? 우리는 0과 1 사이에 걔가 있다만 아는 거야. C가 누군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있겠지 하고 끝나는 거야. C는. 자, K가 지금 여기서 얼마야? 0. 근데 K가 꼭 0일 필요는 없어. 근데 얼마가 자주 나오겠어? 0이 자주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나? 이해되죠? 사이값 정리는 언제 씁니까? 구간에서 어떻게 돼 있을 때? 이어져 있고 연속일 때, 그리고 양 끝에 y값은 어떨 때? 다를 때 쓸 수 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어? 이 y값과 이 y값의 사이에 선 하나 그으면 최소 몇 번 만난다. 그걸 알 수 있어.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너네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사이값 정리가 뭔지 이해하시고 이 말을 너네가 해석할 수 있나를 잘 봐. 자, 그럼 왜 씁니까? 이 짓을 왜 할까? 얘네를 뭐라고 불렀니 좀 전에? C들을 뭐라고 불렀어? 실근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서 쓰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는 알 수 있냐? 뭘 하면? 판별식. 하면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알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같은 실근 두 개인지 다른 허근 두 개인지 알 수 있어. 근데 2차를 넘는 애들은 할 수 없죠. 그래서 2차식, 물론 2차식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2차식이 아닌 놈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 짓거리를 왜 합니까? A, B 사이에 뭐가 있는지 실근의 유무를 알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됐나? 이해되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실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을 풀 때 나오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이 짓을 합니까? fx는 k 꼴의 방정식에서 이런 걸 하면 되겠죠. 됐나? 보통 k는 얼마가 많이 나와? 또는 이 얘를 이해하면 돼. 그리고 fx는 문제에 따라 많이 바뀌겠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좀 어렵게 보인 것 뿐이야. 그럼 정리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왜 써? 일정 구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근이란 말은 우리가 좀 멋있게 교점이라 그래도 될까? 교점과 실근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된다. 교점이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실근이 있는지 궁금해해. 근데 그거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있나 없나만 물어보는데 하필 몇 차가 아닐 때? 2차가 아닐 때. 2차는 판별식이 있잖아. 그래서 실근이 있어 없어?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쓰면 병신이죠. 판별식 쓰면 되잖아. 근데 판별식이 안 통하는 건 2차가 아닌 애들이지. 이해되나?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안 통하는 애들을 주로 쓰겠죠. 근데 어떤 모양의 방정식에서 좌변에는 누가 있고 그냥 식이야. 그리고 우변에는 k라고 돼 있지만 얘는 0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루트 3이어도 되고 문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연속이고 얘네들 y가 다를 때. 알겠니? 같으면 이 사이를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때 모르기 때문에 안 적는 것 뿐이고 연속이 아니어도 모르는 거죠. 이해되나? 그 다음에 그래. 어쨌든 요 내용이 사이값 정리. 지금 나도 지금 막 깔끔하게 멋있게 지금 정리가 안 되죠? 또 어렵다는 뜻이야. 사이값 정리는
fx는 k꼴의 방정식에 실근이 있나 없나가 궁금할 때 쓰고요. 그 쓸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연속이고 양 끝에 y 값이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양 끝에 y 값의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어디서 만나는지는 너네한테 물어보지는 않아. 있나 없나만 물어봐. 알겠냐?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풉니까? 0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얼마? 그 둘 사이에 얘가 있나를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게 0이 아니고 4였다고 합시다. 0 대입하면 얼마? 1. 1 대입하면 얼마? 그 사이에 얘가 있니?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생긴 게 y는 4고요. 0 대입했을 때 1이니까 0,1. 1 대입했을 때 마일이니까 1, 마일이야.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그냥 밑에만 있는지 알아 몰라.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는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냐? 자, 두 번째 이제 배울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자, 언제 씁니까? 이 세 가지 똑같이 할게요. 언제 씁니까? 언제 쓴대? 함수가 친구가 끝에. 언제 쓴다? A, B에서 뭐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쓸 땐 함수가 이상한 새끼가 있으면 못 쓰나 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은 이상하지 않은 좀 일반적인 그림이란 뜻이고요. 한마디가 더 써있네. 열린 구간에서 뭐가 가능하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뜻이죠? 뾰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뾰족한 애는 이어져 있어도 미분은 안 되죠.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뾰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함수는 모두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어쨌든 요런 말이다. 자,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는 왜 등호가 있고 여기는 왜 등호가 없습니까? 자, 이런 그림을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이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 되죠. 됩니다. 그러나 원래 연속 뜻이 뭐야? 좌우함이 같다지. 근데 이 점은 함수값이 2점이고 우극한이 얘고 좌극한이 있어 없어? 그럼 쌤 좌극한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잖아. 그러면은 이 왼쪽은 봐 안 봐? 안 보고 이것도 이거 넘어가는 건 봐 안 봐? 그래서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는 연속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그림이라고 말하면 돼. 됐나? 굳이 물어보진 않아요. 야, 여기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연속이라고. 이해됐냐? 근데 미분은 어떤 점이 있을 때 요거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랑 한번 해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이랑 한 게 좌미분, 우미분 계수지. 근데 이거는 어떤 미분 계수만 구할 수 있어? 우미분 계수만 구할 수 있고 좌미분 계수는 구할 수 없죠. 그리고 얘는 좌미분 계수는 구할 수 있지만 우미분 계수는 모르지. 그래가지고 요 점이랑 요 점은 미분 가능하다고 못해. 선생님 그건 되고 이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자. 물어보진 않지만 왜 얘네들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언급만 한 거야. 자, 얘네 다 연속이라고 말해도 된다. 오케이? 하지만 요 두 점은 미분된다. 라는 말할 수 없어서 얘는 요 등호 뺀 거야.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자, 저럴 때 쓸 수 있다고 하니 다른 말도 있냐? 누구도 있어? 함수값 마지막 그 함수값은 양 끝값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양 끝값이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럼 이런 그림도 상상해 봅시다. 아까 내가 그린 이런 그림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딱 돼야겠지. 딱 맞아. 또는 뭐 이렇게 된 이차함수의 요런 느낌만 가능하겠지. 이해되냐? 이런 그림이란 소리야. 어떤 그림인지는 몰라도 스무스하게 잘 이어져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요 놈이랑 똑같은 애가 딱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럴 때만 누굴 쓸 수 있다? 롤의 정리라는 걸 쓸 수 있다. 자, 어떻게 씁니까?
F 프라임 C라고 했죠? 가 얼마래? F 프라임 C가 0을 만족하는 C가 어디 사이에? A와 그거를 이제 구간으로 표현했죠? 요것도 좀 바꿀게요. 뭐 A, B라고 이렇게 구간으로 그냥 쓸게요. 자, 구간 A, B 사이에 몇 개 존재? 적어도 한 개, 하나 존재한다. 자, 좀 전에 배웠던 거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하자. F 프라임 C는 0이라는 거는 어떤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F 프라임 C 자리에 원래 누가 들어있어? X는 얼마? 0의 실근이 누구야 지금? C인 거야. 됐나? 네.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Y는 F 프라임 X랑 Y는 0의 교점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 알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0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약간 K였는데 그럼 아까보단 좀 어떤 거야? 쉬운 거야. 자, 뭔 소린지 보자. 자, 여기부터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은 Y값만 이렇게 나온다면 얘네를 연결한 요 노란 선은 X축과 평행한 선이겠지. 이해됐나? 이런 모양이라면 자, 미분계수가 얼마 되는? 이게 도함수고 이게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가 얼마 되는? 0 되는 애가 그 사이에 무조건 최소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롤의 정리야. 알겠나? 이해되죠? 여기서부터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이렇게 꺾이는 이런 부분이 최소 몇 번은 나와야 돼? 한 번은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최소 한 번 나오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Y 값이 똑같다면 그 한 번 여기 나오잖아. 맞니? 이해되죠? 얘는 왜 씁니까? 얘는 왜 써? 얘는 왜 씁니까? 이런 애를 무슨 식이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씁니까? A, B 사이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실근이 있나 없나 궁금해서. 오케이? 어떤 방정식에서? F 프라임 X는 얼마? 0 올해 방정식에서. 자, 사이값 정리와 롤의 정리의 내용은 같니? 비슷하죠. 조금 다르네.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하나 더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롤의 정리 뒤에 뒷장 보면은 무슨 정리가 있습니까? 평균값의 정리가 있죠. 평균값의 정리. 하기 전에 살짝 보면 평균값이라는 말 미분 단어에 나온 적 있다 없다? 평균값은 없네. 평균이란 말 나온 적 있다 없다? 맨 앞에 배우죠? 평균 변화율. 그건 무슨 뜻이니? 두 점 사이에 기울기라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한 거죠. 어쨌든 요것도 보자. 자, 뒤에 평균값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니? fx가 닫힌 구간에서 뭐고? 연속이고. 뭐도 돼야 된대? 이건도 가능하다고 하네. 자, 왜 여기는 동호가 있고 저 뒤에는 동호가 없다라는 거는 크게 개의치는 말라고 했습니다. 너네한테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나 알고는 있자.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연속입니다는 맞지만 요 두 군데는 미분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그냥 알고만 있어.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잘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네요. 맞냐?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쓴대? 이상한 거 있네요. 이거 좀 위치 좀 바꿀게요. F 프라임 C가 B-A 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를 만족하는 누가? 만족하는 누가? C가 어디 사이에?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자, 보자. b-a분의 f-fa를 우리는 뭐라 그러게? a,fa와 b,fb의 뭐? 기울기. 이 녀석이 평균 변화율이죠? c는 뭐 어떻게 되니? f'x는 b-a분의 fb-fa. 자, 지금 요 fb-fa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숫자야. 3, 4, 5 이런 숫자. 그냥 이렇게 10으로 나타낸 것 뿐이야. 그럼 f'x는 k라고 봐도 되냐? 그냥 이거 k라고 쓸게요. 이거 그지 같아서 그냥 k라고 쓸게. 근데 그 k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수인 거야. 이것의 실근이 c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냐? 근데 아까도 얘 여기서 k라는 애가 의미가 있었지. 지금 요 k는 어떤 의미를 가져? 요 녀석이 뭐야? 누구와? 자, a,fa는 어디 있는 애니? 내가 자른 범위의 맨 첫 번째. b,fb는 누구야? 맨 뒤에.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점이라고 합시다.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을 가지고 구한 뭐? 기울기가 바로 저 녀석이야. 됐나? 이해되죠? 오케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양 끝값의 y값은 같든 말든 다 이번에 상관이 없죠? 대충 그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 A, 여기 B.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만족하니까 쓸 수 있지? 자, 뭔 소리입니까? 자, 여기 있는 요 K가 지금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긴 분홍색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현재 이 기울기를 우리는 K라고 부를 수 있어. 됐나? 그 기울기와 똑같은 미분계수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어딨니? 요점 하나 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 같네. 여기도 있을 거 같고 총 4개 정도 보이네. 이 그림에서는. 됐나? 이해되니? 여기 하나 더. 롤의 정리는 이 빨간 거 기울기가 얼마였어? 0. 지금은 이 기울기가 얼마야? K. 이거 0이어도 상관은? 그래서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에 포함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전에 한번 맛본 거야. 알겠지? 정리하고 볼게요. 왜 씁니까? A, B 사이에 뭐가 있나를 보기 위해. 여기 사이에 실근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 동훈아 기운내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정식에서 f'x는 뭐의 꼴? k 꼴의 방정식에서. 됐나? 자, 지금 요 화면은 요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니 쌤이 요거 잘 찍어서 올려놓을 때 나중에 요 장면 정도는 캡처해서 잘 정리해 두길 바래. 몇 분이냐 근데 혹시 뒤에 문제 푸시면 되나? 아슬아슬하네요. 오케이.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모두 왜 배웁니까? 그 구간 안에 뭐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실근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실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거죠?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쓰고? 이걸 쌤은 원함수라고 부를게. 원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fx꼴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쓰겠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어떤 꼴의 방정식? 도함수 꼴의 방정식에서 보통 씁니다. 알겠죠? 보통이 아니라 도함수 꼴이라고 보면 돼. 물론 도함수든 원함수든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식이지만 문제에서 그걸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f'x로 만들어진 방정식은 얘네 둘을 쓴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언제 쓸 수 있니? 연속일 때. 양 끝값의 y가 다를 때.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그 y값 사이로 선 하나 걷을 때 무조건 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언제 쓸 수 있니? 양 끝값이 이게 연속이고 이번엔 누구도 가능해야 돼?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양 끝 y가 이번엔 어때야 돼? 같을 땐 얘네를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고? 0이라서 여기 0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무조건 이 사이에 미분계수 얼마짜리가? 0짜리가 최소 하나는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평균값의 정리는 항상 미분이 돼야 되면서
이 양끝 y는 상관이 없지? 이게 같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한 그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사이에 최소 몇 개 있다? 하나 있다라는 걸 굳이 그려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나? 자, 평균값의 정리, 로레 정리, 사이값 정리 문제를 풀 때 중수까지 어떻게 푸냐면 지금 우리가 한 말을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줬듯이 그려봐. 그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고수는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풀면 돼. 자, 그리는 것까지만 해도 너는 요거 잘하는 거고요. 자, 문제만 얼른 풀고 마치도록 할게. 자, 평균값의 정리 문제 볼게요. 오른쪽에 미안, 로레 정리구나. 54. 자, 문제 빨리빨리 풀 테니까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fx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구간은 막 1부터 4라고 돼 있어. 자,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쟤는 뭐 미분 다 되고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정리든 항상 쓸 수 있는 애야. 로레 정리를 쓸 땐 조건이 있네요. 양 끝에 y가 서로 어때야 돼? 확인합니다. 1 대입하면 얼마고? 마이냐? 마이고 4 대입하면 당연히 마이겠죠? 자, 16에서 20 빼면은 마사고 2 더하면 마이니까는 그 두 y 값이 어때? 같아. 즉 F1도 얼마고? 마이고 F4도 얼마니까? 마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y 값이 같고 이 안에서 미분이 되는 모양이라면 무조건 f'x가 얼마 되는 애가? 0 되는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를 통해 안 거야. 왜 있는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x 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어떤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다? 롤스로우라고 쓰면 되지만 로레 정리라고 씁시다. 로레 정리. 자,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이란 미분계수 얼마 되는? 0 되는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저식 뭐 하면 되니? f'x는 2x-5고 언제 0 돼? c는 얼마다? 2분의 5다. 이제 조금 생략할게요. 두 번째 fx식이 뭐 나왔냐? 그지 같아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범위 2부터 4네요. 2랑 4 둘 다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F2와 F4 모두 0이므로 로레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럼 로레 정리에 의해 미분계수 빵 되는 애가 2랑 4 사이에 꼭 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구하라고 했네요. 자, F'X 얼른 구합시다. 자, 곱의 미분법 할 줄 아냐? 할 줄 알죠? 요거 미분하면 그냥 쓰면 되겠네. X마 2, X마 4. 이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자, 요거 0 되는 거는 좀 찾는 거 생략할게요. 찾으면 얼마 나온대? 그지 같은 게 나와. 자, 일단 요거 보자. 정리하면 몇 차씩 나와? 맨 마지막 답 좀 보자. 몇 차씩? 2차씩 나오면 원래 답이 몇 개겠어? 네. 둘 중에 2랑 4 사이에 있는 놈을 고르는 게 그건 거야. 알겠나? 너무 미안한데 우리 답만 구하고 끝냅시다. 여기까지 좀 볼게요. 뒷장! 다음 주에 이거 또 한번 너네 다 까먹어. 55에 1, 2 빨리 풀게. 자, 첫 번째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냐? 마이너스 8.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4까지. 자, 1부터 4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맞지? 자, 얘는 y값이 같든 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애를 구하려면 일단 누구 구해야 돼? 처음 점과 끝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해야 되죠? 자, 첫 번째 1, 얼마고요? 1, 얼마 나오냐? 마삼.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에 24에 마이너스 8이니까 0이네. 0 이렇게 되겠죠?
얘네 갖고 기울기 구하면 그 기울기는 얼마 나오니? 3분의 마사 3분의 3이니까 기울기 1이네? 됐나? 그럼 우리는 뭐 찾으면 돼? 미분계수 얼마 되는? 1 되는 애 찾읍시다. 자,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요거 언제 1 됩니까? 넘어가면 마오 맞냐? 네. 그럼 x는 얼마? 2분의 5 그리고 2분의 5는 1과 4 사이 있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식은 x 3승 플러스 1이네요. x 3승 플러스 1 구간은 마일부터 2까지. 자, 3차 함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 맞지? 양쪽도 y값은 상관없죠. 자, 1 마일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9 나오죠. 얘네 가지고 구한 기울기는 얼마? 3분의 9니까 3 되겠네. 됐니? 그럼 뭘 할 수 있다? 마일과 2 사이에 미분계수 얼마 되는? 3 되는 애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있는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죠. 제2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이고요. 이게 얼마 되는? 3 되는 애를 찾으면 x는 뭐뭐 나와? 뿔마 1이죠 원래. 근데 이 범위 안에 누구만 있어? 1만 근데 근데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할 때는 양끝값을 말하지는 않지. 왜냐? 양끝값에 미분 돼? 안 돼? 아까 안 된댔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네는 미분계수 못 구하는 점이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래가지고 1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알겠냐? 자, 오버해가지고 미안하고요. 고생들 많이 했고. 갈 사람 가시고. 내일 또 보자. 뿅!